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제4회 정신건강미술 공모전 개최. 부천시 및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7일 오후 6시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4회 정신건강미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제는 스마트폰 게임 슬기롭게 사용하기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분야는 자유평면이며 재료는 크레파스, 수채화 등 자유이다. 규격의 경우 유초등학생의 경우 8절 도화지 272 곱하기 사인 394mm, 중고등학생의 경우 4절 도화지 394 곱하기 사인 545mm 이다. 작품 공모를 원할 경우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별표 사인 접수처 우 14692 부천시 경인내로 73 소사어울마당 4층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모작 중 50여 개의 작품이 선정되며 오는 10월 1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10월 29일부터 6일간 복사골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전시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 내선 614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부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월드비전 업무 협약 체결. 지난 17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부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백진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월드비전 경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월드비전은 인류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세부 협약 내용으로는 위기 청소년 극복 자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자기 성장 자원 연계,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등 청소년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보호 방안이 있다. 백진현 센터장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월드비전이 공공기관과 파트너가 되어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월드비전의 꿈날개 클럽 면접에 합격한 청소년들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지원하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전문기관이다. 해당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 학업, 자립, 복지, 문화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www.bwo.or.kr/mindclick/index.do 전화 지역번호 032-327-2232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신중년의 삶을 바꾸는 디지털에이징.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과 창업 스마트폰 아카데미를 오는 8월 23일 개강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미래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신중년 디지털에이징 일환으로 경기도 디지털배움터와 협력사업인 디지털 기초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은퇴 후 취 창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스마트폰 아카데미를 준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노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스마트폰 아카데미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에 관심이 뜨거운 분야다. 이번 교육은 앞서 모집한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최범희 PD의 전문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과 영상 촬영 노하우, 1인 미디어 방송 편집 및 송출, SNS 소통하기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방법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교육을 신청한 최 씨는 유튜브나 SNS 활용 마케팅을 잘 배워서 창업 중인 가게를 직접 홍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도 교육생인 유 씨는 스마트폰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현실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취업에 성공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교육을 기회 삼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배 교육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자원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은 디지털 과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무대이므로 낯설지만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배운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사항은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지역번호 032-625-479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문턱 낮춘 긴급복지 지원 기한 늘린다. 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소득 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한 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중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래 1억 1,8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은 동일였던 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번지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 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기존의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5,700만 원 이하였던 데 비해 넓은 폭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번지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 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쌓인 오후 6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고위험 취약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개 모집. 수원시가 8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에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5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설치 장소는 최소 5년 동안 무상임대, 5에서 10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용 면적은 최소 66 이상이고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 놀이 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부속 공간을 포함한 권장 면적은 100 물결표 쌓인 180다.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노인과 어린아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동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co.kr05/고시/입법내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수원시청 보유가동과 드림스타트팀, 팩스, 지역번호 031-369-2057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 장소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 중 하나인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 만 6 물결표 쌓인 12세, 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체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영양가 높은 급 간식을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저학년 학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소를 설치했다.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2022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월 중 화서동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단지 내에 11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활용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 설치해 착한 소비 확산한다. 공정무역도시 수원시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청사 내 매점에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착한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 청사 별관 7층에 마련된 매점에 건강하고 안전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를 설치했다. 입점한 공정무역 제품은 과자, 음료 등 유기농 식료품이 주를 이룬다. 초콜릿, 사탕, 스낵바, 건바나나, 레모네이드 등 총 27개의 다양한 품목을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해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수원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2020년 10월 국내에서 10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공정무역 상품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 현재 경기 남부 두레생협 수원 로컬 푸드직 매장 등 수원시 내 70개소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착한 소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